이어서 4페이지로 스타트. 오빠를 만난 내 삶은 마치 그동안 불행에 잔뜩 밀려있던 행복을 몰아서 돌려받기라도 하는 듯했다. 쉴 새 없이 매 순간이 더없이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다. 그날 오빠와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꿈도 꿀 수 없었겠지. 이런 나를 있게 해준 오빠에게 감사해요. 지금의 네가 과거의 나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야. 네? 과거의 나를 잠깐 만나고 와줄래? 많이 힘들지도 몰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다. 왜 여기까지 절 따라오신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아까 공원에 벤치에 앉아 계시던 걸 봤어요. 거기서부터 저를 쫓아오시던데 따라오는 티를 그렇게 팍팍 내면 눈치채는 게 당연하죠. 바꿔 말하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건 처음뿐이었다. 그래서 누구세요? 나를 모른다니. 누구냐는 물음에 당황했지만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그쪽의 여친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버렸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요. 그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 조금은 섭섭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허둥대기만 했다. 오빠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긴 했지만 들을 때는 그게 내 일이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으니까. 오빠는 내가 과거로 가서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오빠가 내게 해준 것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빠는 내가 과거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위험하다고 말해 주었다. 과거에서 머물러야 하는 건 사흘뿐. 3일째 그 벤치로 돌아가면 과거에서의 사흘을 반복할 수 있다. 만약 반복하지 않으면 5일째 시간이 어딘가에 포효하게 되어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니 꼭 사흘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오빠도 그걸 미래의 나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오빠는 이 루프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그 루프를 실제로 경험한 게 오빠가 아니라 미래의 나였으니까. 오빠는 내게 3일째 고백을 했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과거의 나를 찾아냈다고 한다. 거기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내가 과거로 가서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빠가 지금의 나를 만나준 것이다. 그래서 오빠의 말대로 벤치에 앉았는데 정말로 과거로 와서 깜짝 놀랐다. 오빠의 말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여행을 실제로 해본 건 처음이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오빠랑 같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시간을 넘어왔으니까 오빠를 만나면서 나에 대해 말해주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다. 지금까지 즐거웠어? 응? 오늘 하루 만족스러웠냐고. 자기한테 물었냐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그제야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았는지 요리는 몇 박자 늦게 대답했다. 엄청 좋았어. 엄청 진짜 좋았어.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오빠가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누나는 정말로 괜찮답니다. 과거의 오빠도 나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으니까 이대로 지내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일 뿐이었다. 오빠, 난 이제 돌아갈 거야. 돌아간다니 어디로? 내가 있었던 미래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지 않아? 오빠는 3일째에 내게 고백을 했다고 했다. 아마 타이밍을 생각하면 지금쯤일 것이다. 여기서 내게 고백하고 나를 좋아하게 돼서
내가 떠난 후에도 다시 나를 만나러 갈 거다. 아무 사실도 모르던 과거의 나로. 그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기분이 쑥스러워졌다. 그렇게 오빠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잘 가. 내 모습이 바뀌었다. 오빠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미래가 이어지지 않았다? 안 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잘못됐어.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서 오빠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체 무슨 일이길래 처음 본 사람한테 부탁인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러웠다. 사활을 반복하게 될 거라고 오빠가 말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적응이 쉽게 되지 않았다. 나는 사흘 동안 오빠와 친해졌는데 말도 놓고 사이도 가까워졌는데 벤치에 앉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다시 만난 태인 오빠는 나를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바로 방금 전까지는 그래도 친구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야 하다니. 집에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또 부탁해야 해?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많이 추워서. 잠깐 동안이라면 뭐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아직 이것저것 수상한 점이 많지만 한겨울밤에 여자를 밖에 세워두는 건 마음에 걸려서. 지난번과는 다른 대화가 오가서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오빠도 그에 맞춰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주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3일 안에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3일째에 고백을 하게 만들면 된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잘하면 될 거야. 이제 넌 어떡할 거야? 정말로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 좀 여기서 재워줘. 오 마이 갓. 진심이야? 어차피 지금은 오빠 외엔 의지할 사람이 없어. 과거에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아니, 네 그 과도한 설정은 둘째치고 남자 혼자 있는 집이라고. 설마 오빠 나한테 이상한 짓 할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다. 사실 나는 오빠면 상관없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시죠. 그리고 여차하면 여차하면? 몸으로라도 갚겠... 갚지마. 나랑 결혼하면 앞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줄게. 그 닷한 햄 볶음밥? 나름대로 필사적이었다. 이번엔 반드시 그런 심정이었다. 지금 잠깐 자둬. 안 돼. 오빠랑 더 같이 시간이 부족해. 말하면서 잠에 드는 건 뭐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더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많이 심어놔야 해야 하는데. 약간 과거로도 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자 입장의 느낌. 나 잠을 많이 자는 편이거든. 또 참 잘못 잤네. 옷이라도 좀 편한 걸로 갈아입고 자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거야? 그러면 오빠가 좀 벗겨주지 그랬어. 내가 뭐 때문에 네 옷을 벗겨야 되는 건데. 난 오빠면 괜찮은데? 미래에서는 우리 둘 다 성인인걸? 필요 없어. 그리고 유혹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지 마. 겉으론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이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버렸으니까. 항상 밝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마다
내 가슴 한구석에 두려움이 커져가는 게 느껴졌다. 즐거웠어? 어? 아니야. 벌써 그런 시간이 되었나 싶어서. 이게 지금 2페이지 때 그거죠? 즐거웠어. 엄청 즐거웠어. 그의 말과 행동 전부가 나는 이미 한번 겪어본 일이었다. 너무나도 선명한 데자뷰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다음엔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끝이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운명의 시간. 이제 돌아가야 해. 돌아간다니 어디로? 내가 있었던 미래로. 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이번에는 고백을 해줄까? 아니면 또 똑같은 대답일까? 지금 이렇게 네가 가도 또 만날 수 있는 거야? 아니 뭐랄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내 일상과는 다소 달랐으니까 가끔은 이런 변화도 나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물어본. 그래도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단 나아졌잖아. 유리나 괜찮아? 너 모습이...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해서, 더 열심히 해서 꼭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테니까.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엔 꼭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오빠, 안녕. 가까운 미래에서 다시 만나? 그렇게 3일째로 가죠. 그리고 나는 다시 오빠를 만나러 간다. 저는요, 네, 말씀하세요. 미래에서 온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응? 딱히 없는데?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사흘 동안 즐거웠어. 약간 많이 슬프겠다.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미래의 남자친구랑 잘 지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미래에서 왔다는 말 역시 거짓말이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잘 가. 좀 나한테 마지막으로 많이 슬프긴 하겠다. 할 말 없어? 이제 좀 인정하면 안 돼? 난 네 남자친구가 아니야.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흘 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빠가 내게 고백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사흘 만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애초에 사흘은 너무 짧잖아. 어떻게 사흘 만에 나를 좋아하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나는 서서히 지쳐갔던 것 같다. 매번 똑같은 말들, 매번 똑같은 상황, 매번 똑같은 이별. 그리고 점점 더 모든 것들을 대충대충 넘기게 되었다. 솔직히 계속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번에 잘 안되면 그냥 다음번으로 빨리 넘겨야지. 어차피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점점 더 오빠가 나를 좋아하게 애쓰는 일에 지쳐갔던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실수해서 오빠가 화내도, 내가 잘못을 해서 오빠가 나를 싫어하게 되어도 어차피 루프로 넘겨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만이다. 그런 나쁜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그러다 결국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피곤해서 그래. 어제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고. 그리고 또 전부 잊어버리겠지. 어? 지쳤어. 이제 다 지긋지긋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오빠는 내 마음 같은 건 전혀 모르잖아. 설명 안 할 거야. 어차피 말해봤자 다 잊어버릴 거잖아. 그렇게 폭발해서 무책임한 말들을 뱉어낸 순간 태인 오빠는 처음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오빠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본 적이 없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넌 미래에서 왔다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왜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해? 날 열받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넌 항상 제멋대로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 시작부터 미래에서 왔다고 억지나 부리고 사람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그걸 진짜로 믿을 줄 알았어?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끌고 다니는 건? 내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끌고 다니는 건? 그건 잘한 거야? 너만 좋으면 다야? 그때 나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다. 아무리 애써도 나는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구나.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오빠가 내게 말해주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래의 네 남자친구는 널 보자마자 그런 식으로 대했어? 네 미래의 남자친구 말이야. 유린이 너한테 와서 난 너의 남자친구야. 우린 무조건 사귀어야 돼. 지금 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냐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 사람을 네가 믿겠어? 호감이 생겼겠어? 오히려 더 의심하지 않을까?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5년 전 오빠가 나를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려냈다. 그때 오빠가 내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 전에 나를 만났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배려해 주었다는 걸. 나는 정말 뒤늦게 깨달았다. 미안해. 오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이젠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오빠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오빠가 나에게 행복을 준 것처럼 그렇게 나도 오빠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대요. 자, 이제 4페이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뭐라고요? 좋아해요, 오빠. 고백받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문제는 나와 그녀는 전에 스쳐 지나가듯이라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녀가 잠깐 날 봤더라도 내가 그렇게 첫눈에 반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놀랐어요? 예, 놀랐어요. 놀랐고 놀랐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걸까요? 네, 그래요. 늦은 밤이고 지금 옷도 얇게 입으셨는데 많이 추우시잖아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이해해주니 다행이다. 좋아, 이제 얌전히 돌아가도록 잘 타이르면. 맞아요, 저 지금 추워요. 그러니까 저를 그쪽 집에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상한 전개가 되어가는데? 이상하고 말고를 따질 시기는 이미 놓쳐버린 걸지도 모르겠다. 안 돼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걱정. 어딘가 유감스러운 듯 아하하 웃음으로 작게 웃는 그녀. 뭔가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예를 들자면 가출이라거나.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예쁜 눈이었다. 왜 하필 저예요? 또래 친구들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을 텐데. 오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본 고백이다. 근데 그래도 뭔가 조금 너무 갑작스럽다. 인사를 건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아, 네.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좋지? 아,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어버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횡설수설하다가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신께서 부디 용서하시길. 참고로 나는 무신론자다. 그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건가? 아까 저희 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하셨던가요? 안 돼요? 아니요, 저기 약속할게요. 정말 아무런 폐도 안 끼치겠다고. 그래 주시겠어요? 솔직히 나도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왜? 그녀가 추워 보여서가 아닐까? 잘 모르겠다. 네, 물론이죠. 고개를 위아래로 몇 번 끄덕인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귀엽게 웃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난 뒤에 두근거림이 신경 쓰였다. 아주 조금. 그렇게 내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투숙객이 한 명. 일단은 그녀가 약속했던 대로 딱히 뭔가 위험한 짓을 하진 않는데 차 맛은 어때요? 괜찮나? 네, 좋아하는 맛이에요.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가 좋아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움찔하고 만다.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싫습니다. 대체 왜 이런 내가 좋다고 하는 걸까? 유린 15 여.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나이 차이를 확인하자 그녀는 나에게 말을 놓으라고 해서 나도 어색하게 말을 놓았다. 그렇게 여러 주제로 짧거나 긴 대화가 서툰 나 때문에 를 나눠가며 유린이 추위를 잊기를 기다렸다. 덕분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 같았다. 일단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녀로서는 또 어떨지. 유린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에 대한 배려를 필요 이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조금 놀랐다. 즐거워요. 다행이네.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유린. 찻잔에 안은 비어 있었다. 고마웠어요, 오빠. 덕분에 이제 춥진 않아요. 가려고? 네, 그래야죠. 뭔가 사정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었어? 나가면 갈 곳은 있고? 잘하면 잘 곳 하나쯤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험하게 그러지 말고 괜찮으면 그냥 여기서 자고 가도 돼. 내 방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꽤 대담하시네요. 아니 정말 맹세코 이상한 뜻은 없는데 포도리는 사양이니까. 나밖에 없는 집에 들이는 건 갈 곳 없는 작은 여중생 한 명으로 충분하지. 경찰은 필요 없다. 그래도 실례가 되는 게 아닌지. 정말 여기서 며칠 묵어도 되는 건가요? 응? 잠깐만. 며칠이라고? 오빠가 된다고 말했어요. 방금. 사실 며칠이어도 상관은 없다. 와, 반응이 바뀌었다. 집에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시는 생활비도 제법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폐는 끼치지 않을 테니까.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꾸벅 숙이는 유린. 방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오빠의 그런 상냥함이 좋아요. 아니야. 난 뭐 상관없어. 잘 자요. 잘 자요.
방에 들어가는 유린의 뒷모습을 보고 소파에 털썩하고 큰 소리를 내며 누웠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난데없이 날 좋아한다는 여자애가 와서 당분간 동거라니. 등 뒤를 전부 덮고 있을 정도로 긴 밝은 갈색머리, 군살 없는 몸매에 예쁜 얼굴, 작고 아담한 키와 꽤나 빈약해 보이는 가슴.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그녀가 이른바 미소녀라고 불릴 외모의 소유자라는 걸 직접 말해주고 있다. 그런 애가 정말로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틀날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떴다.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지 않은 걸 보아 오늘은 일정에 딱히 아무것도 없는 주말. 좋았어. 오늘 하루는 최선을 다해 나태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다. 그대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수하러 화장실을 향했다. 씻고 나오니 화장실 바닥에 흥건했던 물로 인해 발바닥이 젖어있다. 왠지 모르게 야릇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기도 했는데 머릿속으로 작은 물음표들을 계속 띄우며 세수를 마치고 나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빠. 오빠? 그보다 넌 누구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잘 잤어요? 유린이에요. 요린... 아 맞아, 분명히 그런 이름이었지. 기억났다. 화장실 먼저 쓴 건 저예요. 샤워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아직 남아있는 물기로 촉촉한 거구나. 내가 일어나기 직전에 씻고 나온 것 같다. 오빠, 지금 혹시 좋은 구경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전혀. 뭘 또 진지하게 대답하고 그래요.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난 잡혀갈걸?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아무튼 아침에 샤워까지 했으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야? 지금은 말이죠. 말을 꺼내기 무섭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에 부끄러워하는 요린. 배가 제법 고픈가 보다. 아침 식사가 급해? 요린이 내 질문에 작게 여러 번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이어서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 먹고 싶은 건... 라면? 라면? 아침부터 라면을 찾다니 특이한 습관이다. 혹시 오빠는 별로인가요? 라면이라... 뭐 아침에 먹는 라면도 나름 괜찮지. 아마도. 아니 난 상관없는데 지금 집에 라면은 남아있지 않아서. 집? 나가서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그래도 되기야 한데. 아니요. 오빠가 직접 끓인 거 먹고 싶어요. 요린이 갑자기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홈메이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상하던 정교와는 달라 흥미진진하다는 눈빛? 이번엔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요린과 함께 아침 식사로 먹을 라면을 사러 나왔다. 거리에 가득한 아침 공기의 차가움에 온몸이 젖는다. 무겁진 않아요? 같이 들어요. 됐어. 이게 무거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요린이 손잡이를 하나씩 나눠들자고 말한 반투명한 비닐봉지 안에는 라면 말고도 마침 부족했던 생필품들 조금, 그리고 그녀가 사자고 조른 과자와 음료수 몇 개가 들어있다. 편의점이 가까워서 벌써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그래도 손이 너무 허전해서. 그럼 손 잡아도 돼요? 나 지금 손 차가워. 그럼 잡고 있으면 둘 다 따뜻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뭐라 말할 틈도 없이 내 손에는 차가우면서도 작고 말랑말랑한 어떤 것이 잡혔다. 딱히 확인하진 않았지만 요린의 손이겠지. 그쵸?
낫죠? 그냥 말대로 손바닥 사이에 맴돌던 차가움이 점점 따뜻함으로 바뀌어갔던 탓에 그 뒤로 나와 그녀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못했다. 유린 쪽에서 딱히 먼저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말없이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만을 계속 재촉했다. 끝까지 그녀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였다.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이기 위해 냄비를 꺼낸다. 나와 요린 것까지 2개. 따로 끓일 거예요? 왜? 냄비 하나에 같이 끓여야 나랑 오빠가 간접. 따로 끓일 거야. 간접 뭐? 내 건 2개 넣어서 끓여줘요? 혼자서 2개라니 그렇게나 많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다 먹을 수 있겠어? 먹을 수 있어요. 저 이래봬도 뱃속으로 무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먹는 걸 보면 매번 놀라던데 그게 그렇게나 의외인 걸까요? 넌 조그맣고 몸에 살도 별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적게 먹을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나 역시 그랬었고,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어렸을 적에 매 끼니를 매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정도. 그런 인상을 주는 그녀의 실제 섭취량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놀랄만하다. 오빠는 어때요? 나? 난 그래도 역시 잘 먹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먹성 좋은 여자라니 필요 이상으로 귀여운 것 아닐까? 적어도 나한테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몸에 나쁜 것들만 잔뜩 먹지는 말고. 그럴게요. 요리는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보는 내내 감탄했다. 그만큼 넉넉히 보고 있느라 눈을 많이 마주쳤는데 마주칠 때마다 배짓이 웃는 그녀 때문에 나까지 조금 부끄러웠다는 건 비밀. 요리는 라면을 한 입 먹을 때마다 나를 향해 맛있다고 한번 말하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을 때는 끝내 울려고 하기까지 했는데 뭐야, 라면이 이렇게 굉장한 음식이었다니 방금 처음 알았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줄래? 오빠는 잠깐 쉬고 있어요. 앞치마를 제대로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유린의 모습을 확인하고 거실의 소파에 앉아 천천히 적당한 책을 골라 읽는다. 친구가 없는 탓에 어릴 적부터 내 삶을 영위해온 독서라는 행위.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시끄러운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조용히 혼자 놀 때마다 앉아서 책만 읽게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데에는 독서만한 게 없지. 우리 모두 함께 책 읽는 습관을 길러보아요, 여러분. 조금씩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던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 뭐해? 오빠를 보고 있어. 왼쪽 오른쪽으로 뒹굴거리던 유린이 발밑에 있다. 설거지는 끝냈나 보다. 굉장히 심심해 보이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엄청 바빠. 굴러다니느라? 아니, 오빠 얼굴 보느라. 내 얼굴을 왜 봐? 그다지 자신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은 많이 봐둬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오빠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난 좋아. 바닥에 누워 날 거꾸로 올려다보던 유리는 다시 대구르로 굴러가며 하지만 날 향해 있는 시선을 끊지 않으며 그렇게 말한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냥 이 대화는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사랑과의 대화, 너무나 어려운 것. 뭐 할래? 난 신경 쓰지 말고 평소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텐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누워있기보다는, 아니 물론 그런 게 최고이긴 하다만 어디라도 가볼래? 밖으로 나가서? 오빠는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양보해줄 생각을 했다는 건 고맙지만 그냥 오빠랑 같이 집에 계속 있고 싶어. 방구석 페인인 것 들켰구나. 그럼 저도 책 읽을래요. 오빠가 무슨 책 읽는지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그럴래? 책은 내 방 책장에 가면 많아.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간 유리는 제법 많은 양의 책들을 들고 왔다. 그래놓고 만화책만 골라서 꺼내 읽는 건 왜일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소파에 누워서 책을 보던 그녀의 얼굴 위로 유린이 들고 있던 책이 툭 하고 떨어져 책을 치워보니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잘 잔다. 입을 작게 벌리고 침 흘리면서 자고 있을 정도로. 책만 보면 잠들어 버리는 타입이었던 건가? 내 방에 있는 옷장에서 이불을 가져와 유린에게 덮어줬다. 소파 너머로는 전부 유리창이어서 밖에서 부는 찬바람이 틈 사이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불 없이는 추워서 잘 잠들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잠깐만. 아주 잠깐만 생각해보자. 지극히 간단한 문제다. 내 앞에서 나보다 어린 여자애가 곤히 잠들어 있다. 무방비하기는 뭐야. 유리나.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다. 해도 괜찮다는 거겠지? 뭘?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린다. 이건 기회다. 침대를 독차지할 기회. 유리는 소파에서 내가 덮어준 이불을 덮은 채 세상 모르게 잘 자고 있으니 괜찮잖아. 일단 책을 들고 내 방으로 가 이불 안으로 꾸물꾸물 기어들어갔다. 이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매트릭스의 검촉. 유린이 한번 사용했었기 때문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이불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킁킁대진 않았다. 난 변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침대 위에서 이불과 한몸이 되어 놀다 보니 꽤 시간이 지나 있었다. 유리는 일어났을까 궁금해져 읽던 책을 들고 거실로 나가보았으나 덮어졌던 이불은 자다가 걷어찼는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렇게나 말려 올라간 스웨터에 가려지고 있던 아랫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자고 있다. 이 녀석 정말 잠을 잘 자는구나. 첫 끼를 늦게 먹어서 그런지 배고프진 않다. 나보다 많이 먹었던 유린도 마찬가지겠지. 유린이 누워서 자고 있는 소파와 다른 소파에 앉아 책을 마저 읽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그제서야 유린은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났다. 입가에 흘리던 침을 비비적대며 손등으로 닦는 유린. 일어났어? 정말 잠 잘 자더라. 진짜 오래 잤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기다리던 것까진 아니고. 배수해야겠다. 유리는 일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을 작게 한번 하고는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향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유린에게 부엌에 있는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을 건네줬더니 목이 많이 말랐었는지 단번에 마셨다. 유린이 건네는 빈컵을 받아든다. 유린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러다 아까 읽다가 놔둔 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책을 보다가 힐끔 이쪽을 보길래 나도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책을 한 권 더 읽을까? 어젯밤에 이어 아침부터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나와 요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에서 쭉 계속 책만 읽고 있다. 이러니까 여기가 도서관 같네. 요린이는 말하고 싶어하는 티가 팍팍 났지만 왠지 나를 신경 써주느라 일부러 책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금세 꾸벅꾸벅 졸았으니까. 지금은 내가 말을 먼저 걸어줘야 하나? 요린아. 응? 이제 말해주지 않을래? 뭘요? 어떻게 해서 나를 알고 있는지. 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나를 본 적이 있으니 나를 좋아하게 된 거겠지. 짧았지만 요린이 멈칫했다. 오빠는 항상 학교에 갈 때 공원에 있는 길로 가로질러 가잖아. 거기서 날 봤다고? 긍정하겠다는 의미로 그녀가 끄덕였다. 거기서 만나서 반해버렸어요. 반했다니. 부끄럽잖아.
그나저나 내가 거기서 사람을 봤었던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못 봤던 거겠지 뭐. 어디 벤치 같은 곳에 말없이 앉아있기라도 했었나 보다. 유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몇 번 끄덕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뭐 더 물어볼 건 없나요? 아, 잠깐만요. 제가 좀만 줄일게요, 부금은. 큰일 날 뻔했다. 아, 하나만 더. 이제 뭐 할 거야? 그녀가 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들었고, 이젠 정말 할 게 없어진 참이었다. 나는 뭘 하든 상관없으니 유린이 뭘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 글쎄요. 슬슬 배고파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배고파? 아니요, 아직. 딱히 지금 배가 바로 고픈 건. 배고파? 네. 같았던 질문, 달라진 대답.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직접 요리할래? 요리를 권해보았다.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내가 아니요. 오빠가 해주세요. 메뉴는 상관없어요. 채, 아깝다. 그럼 대충 아무거나 만든다. 네, 부탁드릴게요. 저 요리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나저나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지? 시무룩해져 있는 그녀를 뒤로하고 부엌으로 가 크림 파스타라는 걸 만들어 유린에게 대접.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맛있겠다. 와인이라도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 미성년자에게 음주는 금지야.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양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옆에 앉았다. 그녀가 말하기로는 나를 구경하고 있다고 했지만 동물원이냐? 사실상 딱히 할 게 없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미안, 집에 워낙 하고 놀 게 없어서.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래도 역시 어쩐지 미안한데. 그렇게 한동안 어쩔 줄 몰라 말없이 있던 나였지만 곧 유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전 그러면 말이에요. 같이 영화나 보러 가주실래요? 오빠랑 같이 심야 영화 보고 싶었거든요. 영화?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잖아요. 영화라면 내일 아침 보러 갈 계획이었는데. 게다가 사람이 적응 조조가 아니면 난 절대 영화관에 가지 못한다. 동궁지진. 게다가 심야가 오히려 사람이 더 적을걸요? 정말? 그런 연유로 유린과 함께 영화관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아침에도 느꼈지만 유린이 차가운 밤공기에 비해 꽤 추울 옷만을 입고 있어서 일부러 이것저것 내 옷들을 입혀놨다. 겨울옷들을 아무렇게나 걸어둔 옷걸이 같기도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별로 추워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런데 내 옷에 파묻혀 있는 유린이 아까부터 계속 킁카킁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지? 좋다.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내 옷 냄새를 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차마 그렇게 물어보려니 내가 더 부끄럽다. 빨리 영화관으로 가자고요. 진짜다. 진짜로 사람이 없다. 감격에 젖어있던 나에게 유린이 갑자기 묻는다. 오빠, 표는 샀어요? 아니 아직. 무슨 영화 볼지도 안 정했는데 어떻게 벌써 표를 사. 오빠가 보고 싶은 건 뭔데요?
난 이거. 내일 아침에 보러 오려고 했던 영화의 팸플릿을 보여주면 말했다. 그거구나. 그래, 이거다. 혹시 본 적 있어? 아니요, 본 적 없어요. 그럼 전 오빠가 표 살 동안 팝콘 사올래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유린에게 팝콘 값을 쥐어주니 쏜살같이 달려가 팝콘과 콜라를 양팔 가득 안고 돌아온다. 저렇게 달리면 넘어질 텐데. 불안불안해 보여서 내가 직접 유린에게 가서 팝콘을 받아들었다. 오빠,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고마워요. 별일도 아닌데 유리는 괜히 얼굴을 붉혔다. 영화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담이지만 나는 별로 건들지 않았던 라지 사이즈 팝콘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아서 속으로 조금 놀랐다.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웃으며 그렇게 대답하는 유린을 봐서 다행이었다. 영화가 끝났을 때부터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나와 유린 둘 다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3일째네요. 마지막 날. 눈을 뜬다. 역시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라는 건 무척이나 무리한 요구란 말이지. 봐, 이렇게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잖아. 마음속으로 투덜대면서 몸을 일으킨다. 어라? 근데 일어날 수 없다. 정말로 물리적인 의미로 몸이 무겁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고개를 들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다. 야, 유린이 내 위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었다. 내려와. 숨 막혀. 그리고 가슴 닫고 있어. 솔직히 싫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려와. 유린도 눈을 떴다. 졸린 눈으로 역겨우는 그녀. 잘 잤어요? 잘 자긴 잤는데 잘 일어날 수가 없네. 혹시 제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게 싫으세요? 저장하고 좋았다 하죠. 좋았어. 좋았다고. 널 안고 자서. 적당한 체중과 함께 전해져 오는 네 몸의 부드러운 감촉이나 체온의 따뜻함이 좋았어. 고마워. 네가 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던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너와 붙어있던 내내 기분 좋게 잘 수 있었을 거야. 조금이라도 더 잠들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오빠, 갑자기 그런 말을 내버리면... 라고 말하면 좋아? 부끄러운 듯 몸을 베베고 오던 유린이 벙찐 표정을 짓는다. 지금까지 전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 그리고 안고 잤을 때 좋을 부분이 있을 거 없이 넌 가슴이 작잖아. 가슴이. 남자로서 여자에게 이런 말 하기도 조금 그렇다만 그렇게 납작해서는 뭘 해도 소용없는 거라고. 와닿지 않으니까. 납작함으로 따지자면 어떤 저수지의 블루길이 친구 먹자고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유린이 힘없이 고개를 떨궈버렸다. 죄송해요. 급 시무룩해져 꾸물꾸물 옆으로 기어나오는 유린. 아니 농담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슬픈 표정을 지을 필요는. 오빠는 가슴이 작은 제가 싫은 건가요? 애처로운 눈망울과 목소리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좋은 거야. 사람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내 대답에 유리는 그게 뭐예요? 라며 작게 웃었다.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인다. 큰일이야. 이럴 때는 그보다 언제 여기로 온 거야? 일찍 일어났나봐? 배고파서 깬 거야? 그러고 보면 지금이 결코 이른 시각은 아닐 테니까 아침밥 준비할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다. 사람과 대화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히키코모리인 내가 자연스러워봤자 얼마나 자연스럽겠냐마는. 어쨌든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맛있는 걸로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게 돌아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한 건가? 다행이다. 요리는 먹을 거 약한가 보다. 좋았어. 이제부터 위험하다 대신 뭐 먹을래라는 공식을 사용하도록 하자. 프렌치 토스트라는 걸 만들어 먹었다. 유린의 입에도 맞았던 것 같아 다행이었다. 아침 식사. 오늘 아침도 그녀가 먹은 양은 나의 2배였다. 정말 잘 먹는구나. 오빠는 제가 오기 전에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글쎄, 책을 보거나 집에 있는 영화를 보거나 둘 중 하나였을걸? 말하고 보니 참 단조롭다. 워낙에 시간을 대충 보내는 바람에 몰랐다. 근데 둘 다 너랑 같이 할 건 못 될 것 같은데? 독서는 너가 금방 잠들어 버릴 거고 영화는 밤에 봤었고. 어쩐지 영화라는 단어에 반응에 생각해 잠긴 듯한 요린이다. 혹시 무서운 영화도 있어요? 공포 영화? 있긴 한데 보게? 괜찮죠? 지금은 겨울인데? 공포 영화 같은 건 주로 말거야 여름에 보는 거잖아. 왜 여름에 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름엔 덥고 공포 영화를 보면 싸늘해지니까가 아닐까? 그쵸, 여름엔 덥죠. 그런데 여름에 엄청 더운 날에도 가끔 뜨거운 음식을 먹잖아요. 삼계탕 같은 거? 아무튼 그렇게 더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처럼 추운 겨울에도 공포 영화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나야 아무래도 좋으니 논리 따윈 별로 중요하지 않다만 뭐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유리는 방에서 공포영화 DVD를 들고 왔다. 영화관과 비슷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커튼을 치고 불을 전부 껐다. 겨울 아침에 공포영화 시청이라니 아침으로 라면을 먹는 것보다도 희귀한 경험일지도 모르겠다. 새빨간 불꽃놀이가 되는 거예요. 막 이라고 고양이 저승사자가 말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들에서 오빠! 깍깍대면 나한테 안기는 유린. 유린아, 이제 그만 비켜주지 않을래? 계속 내 무릎 위에 앉은 채 툭하면 날 껴안는 바람에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싫어요? 싫은 건 아닌데 혹시 이러려고 공포영화 보자고 한 거야? 뱉어버렸다. 스스로도 인정해버린 거냐? 영화가 끝났다. 공포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 정식적 피로가 급심한 것 같다. 아, 재미있었다. 좋겠네. 재밌어서. 오빠, 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생각? 아, 스포일러 당한 듯. 배고파?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가요. 아까부터 먹고 싶더라고. 아까 여름에 삼계탕이 어쩌던 게 진심이었어? 길거리의 골목 쪽에 있는 삼계탕집에 데려가 요리는 배불리 먹이고도 5그릇을 바꿔. 와 놀래. 와 5그릇. 와 2마리 닭고기는 남지는 못했다더라. 남기는 뭐가 남아.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릇이랑 그릇들은 모조리 깨끗이 비우고 나왔구만. 맛있었어요. 나는 물끄러미 유린의 배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걱정 반 의문 반. 어쩜 이렇게까지 복스럽게 꾸역꾸역 먹을 수 있는 걸까? 참 많이 먹는구나 싶어서. 그럼 이제 디저트도 먹을 겸 카페로 갈까요? 카페? 오빠는 집으로 가고 싶겠지만요. 그래도 이왕 나온 거 밖에서 더 이따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으면 그러든가. 고마워요.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법 크긴 했지만 어차피 돌아가봤자 또다시 할 일 없음의 연속일 테고 그녀가 하고 싶다는 걸 하는 게 나을 거다. 집에 들어가서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길로 가면 나오는 카페가 있어? 대답을 하지 않는 유린이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어떤 벤치였다. 저쪽에 뭐라도 있어? 이제 헤어지네.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얼른 가요. 곧 나올 거야. 지금 아니구나.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아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게에 들어갔다. 식사 메뉴도 있는 건 보면 카페 겸 식당인 것 같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각자 마실 음료수를 시켰다. 오빠, 요 사흘 동안 즐거웠어요? 어? 저 혹시 제가 폐를 끼친 게 아닐까 싶어서. 아니야. 오히려 즐거웠는걸. 고마워. 저는요, 아직 많이 어리숙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알지만 사랑받는 법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다가온 것 때문에 오빠가 많이 당황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애썼는데 제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유린이 진지한 눈으로 날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지는데. 넌 좋은 아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네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치만 저는 오빠를... 아니 네 마음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날 좋아한다는 건 정말 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 잘 몰라서. 오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요린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날 바라보았다.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야. 요린이 말없이 날 바라본다. 내가 이런 말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거 알아. 하지만 늘 혼자서만 지냈어. 친구도 거의 없었고 외톨이나 다름없었지. 나는 말이야,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쓴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를 좋아해주니까 이상한 거야. 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랑 이러고 있기에는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그래서 나랑은 안 어울린다는 생각만 드는 거야. 난 지금도 이렇게 칙칙한 말만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내가 좋아? 왜 웃어? 뭐가 웃기다고. 그런 우리의 대화를 멈추게 한 것은 꽤나 빠르게 준비된 음식이었다. 달걀과 햄과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 한 입 베어 물자 위에 뿌려진 설탕가루 때문인지 단맛이 느껴진다. 오빠, 먹이를 달라는 새처럼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하는 요린. 나는 보란듯이 샌드위치를 말없이 먹기만 했지만 요리는 조금 더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끈질긴 녀석. 맛있어. 작게 썰은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입에 넣어주자 그제서야 요리는 오물오물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오빠, 우리 방금 간접... 걱정하지마, 새 포크였어. 퓨.
혀는 왜 차?